기름진 연백평야와 조기와 새우 등 해산물이 풍부한 바다를 접하고 있어 넉넉하고 인심 좋은 고장 연백. 그 연백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는 곳. 이곳은 강화군 교동도 지성리에 있는 망향대입니다. 휴전선이 그어지기 이전까지 이곳 교동도와 연백은 같은 생활권으로 묶어져 왕래가 잦았습니다. 한국전쟁이 터지고 연백 사람들이 피난을 내려온 것은 일사후퇴 때였습니다. 그들은 다들 전쟁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조만간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한 그들은 눈앞에 고향이 보이는 이곳 교동도와 강화도, 그리고 인천의 바닷가 근처에 임시로 마련한 천막 등에서 살았습니다. 야속하게도 연백은 북한의 영역이 된 채 휴전선이 그어졌습니다. 금방 돌아올 것을 약속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일부 가족을 놔두고 피난온 사람들은 졸지에 가족과 생이별하게 된 것입니다. 남쪽으로 내려온 연백 사람들은 희망이 무산되고 꿈이 산산조각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북쪽의 부모와 형제들을 향해 미안함과 그리움 그리고 안타까움을 달래는 마음으로 1988년 8월 이곳에 망향단을 만들었습니다. 촬영 직전 이제는 힘조차 빠져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는 노인 한 분이 자녀들의 부축을 받으며 고향에 계셨을 부모님을 향해 제를 올리고 계셨습니다. 근래에 이르러 휴전선 고지 여러 곳에는 지자체들과 협력해 많은 예산을 들여 거창하게 만들어 놓은 전망대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곳들에 비해 정부 재정에 의지하지 않고 강 건너 고향 사람들끼리 만든 이곳 망향대는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망향대는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무사기원을 염원하는 소망과 통일에 대한 염원은 그 어느 거창한 전망대보다 훨씬 크다 할 것입니다. 1914년 연안군과 배천군이 통합해 연백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1952년 다시 연안군과 배천군으로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1957년 청단군까지 분리해 과거의 연백군은 현재 3개의 군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이처럼 북한 당국이 행정구역을 분리하거나 통합해 현재의 지명이 바뀌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을 위해 해방 전후의 지명을 기준으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백군은 동쪽은 예성강을 경계로 금천군과 경기도 개풍군, 서쪽은 벽성군, 북쪽은 평성군, 남쪽은 바다를 경계로 하여 경기도 강화군과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이 고장은 한국의 3대 평야 중 하나인 연백평야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쌀, 내륙의 구릉지에서 생산되는 각종 곡물과 과일들이 풍부해 해방 전후로도 인구가 20만이 넘을 정도로 살기 좋고 풍요로운 고장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전까지만 해도 연백의 대부분은 남한의 땅이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으로 인해 연백군 전역이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이 되면서 이제는 가볼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곳 망향대에서 카메라의 시야에 들어오는 곳들은 아쉽게도 연백군의 일부분입니다. 해월면과 온정면, 호동면, 연안읍, 그리고 호남면입니다. 조만간 연백군 전체와 그 주변 일대가 조망된다는 화계산 전망대가 완공되면 연백군 전체를 촬영해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한강, 임진강, 예성강은 이곳 교동도와 건너 연백군을 사이에 두고 하나의 큰 물줄기가 되어 남북을 가르면서
서해로 흐릅니다. 해월면은 군의 동남부에 위치한 면으로 면의 동쪽은 개풍군과 경계를 이루며 예성강이 흐릅니다. 예성강의 하구에는 고려시대의 무역항인 벽난도가 있습니다. 해월면에는 산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의 남쪽 일부가 연백평야가 됩니다. 이 해월면에는 특이하게도 사금과 석금이 많이 생산되어 한때는 전국 4대 금산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월면은 쌀이 나고 금이 나는 고장이라고도 했답니다. 호동면은 군의 남부에 위치한 면으로 동쪽 남단 봉화리에 각산, 서쪽에 남단산 등의 낮은 구릉이 솟아있을 뿐이며 면의 대부분이 평야지대입니다. 낮은 포천이 면을 동서로 가르며 남쪽으로 흘러 서해로 유입됩니다. 각산은 산봉우리 2개가 나란히 솟아있어 이를 자봉과 웅봉이라 하는데 이 봉우리가 소 뿔처럼 뾰족하다 하여 각산이라 한답니다. 각산의 웅봉 위에는 성지와 봉화대가 있으며 그 바로 아래에는 수로와 바다를 경계로 한 바다문이 있습니다. 특히나 연백평야 중에서도 토지가 비옥한 호동면은 그 토지의 대부분이 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정은 따뜻한 물이 나오는 우물을 뜻합니다. 경북 울진의 온정면에 백암 온천이 있는 것처럼 연백군 온정면에는 연안 온천이라는 유명한 온천이 있습니다. 연안 온천은 수온이 63도에 이르러 우리나라 온천 중에서도 온도가 높은 편에 속하며 류머티즘, 피부병, 부인병, 치질 등에 좋다고 소문나 있답니다. 연안 온천은 현재 북한에서 천연기념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지역이 서울과의 교통로가 확보되면 거리가 가까워 관광지로서의 본격적인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정면에는 북동쪽에 토미산과 서쪽에 천대산이 솟아있을 뿐 평야지대가 많습니다. 연백군의 군청 소재지가 있었던 연안읍에서의 연안은 끊임없이 편안하다는 뜻으로 태조 왕건이 후 삼국을 통일하고 지은 이름입니다. 연안읍의 진산인 비봉산은 연안읍의 시가지와 넓은 평야가 한눈에 보이는 명산으로 연안 8경의 하나입니다. 연안읍의 시가지는 비봉산 아래에 동서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읍의 한가운데에는 북한 당국이 토해선으로 개칭한 배천선의 기차역 중의 하나인 연안역이 있습니다. 배천선은 원래 해주시에서 개성시까지 연결하는 노선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예성강 철교를 통해 진격한 우리 측에 의해 기습을 당한 북한은 예성강 철교를 폭파하고 이후 복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전의 해주시에서 개풍군 토성역까지만 노선을 복구하였습니다. 이어 노선 이름을 토해선으로 바꾼 것입니다.
연안잎의 특산물로는 연안약주가 있다고 합니다. 호남면은 군의 남부에 위치하였고 대체적으로 평야지대입니다. 주요 농산물은 쌀, 보리, 콩, 조, 대마 등이며 바다에 접하고 있어 신포, 백석포, 소야포, 석포를 중심으로 어업도 성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현재 배를 띄우면 자칫 인근 바다의 군사 분계선을 넘기가 쉬워 어업은 상당 부분 위축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연백 지역이 온천이 발달해 관광지라는 특성도 있지만 이곳은 명실공히 황금 만파의 곡창지대를 갖고 있는 농업 위주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대략 살펴봐도 연백군의 인구는 남한의 농촌지역 군에 비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이는 북한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 이촌 향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은 데다가 농업 자체가 남한에 비해 상당히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 추측됩니다. 한국의 3대 평야 중 하나인 연백평야는 연백군뿐 아니라 이웃 벽성군의 동쪽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연백평야는 한강, 임진강, 예성강 등 여러 하천에서 밀려 내려오는 많은 토사와 거센 조수에 의한 퇴적 작용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산이 거의 없고 논농사를 짓는 지역에서는 연료로서 볏짚을 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볏짚은 오래 타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행히 연백평야의 10개 변에 걸친 지역에서 토탄이 납니다. 토탄은 연안주 안쪽에 있었던 석호 부근에 무성하였던 식물이 하천과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석호와 함께 매몰되어 오랜 기간을 지난 중에 탄화된 것입니다. 토탄은 평야의 지반이 낮은 논에서는 지하 60 내지 90cm 정도 되는 곳에 두께 12 내지 20m 정도의 층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마땅한 땔감을 구하기 어려운 연백평야 지역 주민들은 이 토탄을 캐어 연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겨울 날씨를 우스갯소리로 삼한삼이라고 합니다.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다는 삼한사원에서 따뜻한 4일을 미세먼지가 끼는 날로 바꿔 부른 것입니다. 촬영을 한 날은 며칠 비가 오고 갠 여름처럼 아주 맑은 날은 아니었지만 영하 5도까지 내려가 춥고 맑은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바닷바람을 막아줄 보호막조차 없는 해안가의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집니다. 장갑을 끼고서 카메라를 잡고 있던 저도 손이 시려 몇 번이나 카메라를 끼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연백평야에 사는 주민들은 이런 날씨에도 들녘에 나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농한기에다 날씨마저 추워 집에 머물러 있거나 난방이 된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 안에서 농사의 일을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교통편이 제대로 없는지 한참 동안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북녘 형제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하루빨리 고향을 찾아 그리운 가족과 상봉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며 영상을 마치려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